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인성한자를 할 허시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명심보감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고전, 구닥다리. 내가 왜 그걸? 그런 책을 왜? 읽어야 될 책도 많은데 명심보감. 여러분도 명심보감 그러면 명심보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다 들어는 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다는 대충 유추되시죠? 좋은 얘기, 그죠? 그냥 옛날 얘기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곰곰이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 밝을 명자 마음 심자입니다. 밝히다. 무엇을? 마음을. 보자는 보배 보자.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마음을 밝힌다.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근데 거울이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들 거울은 어떤 용도로 쓰죠? 네? 얼굴을 보려고. 거울.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자,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자,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나와요. 윙, 찰칵, 윙, 찰칵, 윙, 찰칵. 이렇게 봐도 내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이 나와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 얼굴은 누가 많이 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 얼굴보다 평생을 누구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굴. 가끔 학교에 보면 남보다 자기 얼굴을 더 보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계속 이제 거울을 앞에다 두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생 자체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거울이든 카메라든 어떤 걸 찍어서 보든 그런 게 아니면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는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근데 마음은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볼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힘듭니다. 마음이 안 보여요. 자,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일까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이해되죠? 자, 남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내 마음도 자신이 내 마음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의 기준을 삼을 만한 좋은 글귀를 봐야 됩니다. 그냥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절대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떤 기준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면 길을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옛날 고대로 칩시다. 옛날 고대로 갔어요. 인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자기가 몰랐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인간은 언제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몰랐을 때. 자,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있어요.
동굴에 아니면 움집이라고 칩시다. 움집에. 근데 하늘에서 천둥이 치요. 빵빵빵빵빵빵. 놀래요, 안 놀래요? 지금은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지만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애가 울어요.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도 솔직히 무서워. 엄마라고 안 무섭나? 아빠라고 안 무섭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왜 그래? 왜 저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런 거야? 비도 계속 오고? 길동이라고 칩시다. 야, 길동아. 너 언제 집에서 큰 소리 나? 엄마, 아빠 싸울 때. 그래. 하늘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언제 풀어져? 길동이가 짱구 춤추고 엉덩이 춤추면 우리 엄마 금방 풀어져. 그지? 그러면 우리 내일 하늘에 대고 그냥 같이 춤추면서 좀 달래주자. 엄마, 아빠. 저 하늘에도 엄마, 아빠 있거든? 엄마, 아빠 있으니까 달래주자. 그러고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 꽝꽝꽝! 아유, 심하게 싸우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천둥, 번개, 비바람은 무서운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맞나 틀리냐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일단 내가 알면 돼. 그게 틀렸더라도 그렇게 인정해 놓으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자, 왜 고대 신화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르니까. 자, 지금 모른다는 걸 얘기해요. 자, 자연현상도 모르는데 내 마음은 어차피 모릅니다. 비교 대상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은 어떤 기준을 준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을 준 거냐? 자, 조선시대의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입니다. 처음에는 고려 충렬할 때 추적이 중국 고전 중에 좋은 글을 모아 썼다고 알려졌지만 하지만 중국 명나라 사람인 범이본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명심보감의 내용으로는 판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선행, 천명, 효행, 마음가짐, 인성, 배움, 언행 등을 다룹니다. 주로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살피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어떤 성심편이 가장 많아요. 성심, 마음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성심편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마음을 살피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권해주고 싶은 것 명심보감이었지만 어렸을 때 배우는 책이 명심보감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네 마음을 살피고 너를 자제하고 너를 돌아볼 수 있는 글귀를 가장 많이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선행, 좋은 일 하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연 학생. 주연 학생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왜요?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서. 인간은 기본적 도리로서, 인간은 착하니까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서 항상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주연 학생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왜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착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손해보는 기분이 나죠.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정말 착하면. 그래서 가끔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착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연 학생은. 대부분 학생도 비슷한가요?
아주 착하게는 안 산다는 얘기네요. 아주. 자, 그러면 옛사람들 이제 개선편,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인데, 무리 선소히 불의하고 무리 악소히 위지하라. 선이 작다고 하지 아니해서는 안 되며, 자, 부정을 부정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악이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끔 무뎌집니다. 감각이라는 게. 처음에는 껌 먹고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껌종이가. 다 줍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보니까 아무도 없네? 좀 지나다 보면 점점 버리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이래서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뭐라고 하냐? 행선지는 행할행자에 착할선자. 선을, 이 지자는 무엇 하는, 관형격 조사로서 무엇 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행선지인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춘원지초하여.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같다. 뭐 같냐? 춘원, 봄춘자에 동산원자. 봄날 동산에 있는 초는 뭐예요? 풀초자. 자, 불견기장. 그 자라남이 견자가 볼견자니까 아니불자. 보이지 않아. 그 자라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일유소증이라. 날마다 있다. 증가하는 바가. 자, 그러면 왜 착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너무 작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너무 작은 일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은, 웬만하면 착한 일은 작은 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자,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것은 봄날 동산에서 풀이 자라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마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나중에 지나가면 훌쩍 커 있죠. 여러분들 키 어때? 날마다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한 1년 있다 딱 재면 오! 많이 커 있네? 못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짓은 또 어떨까요? 행악지인은 여마도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이류소윤이라.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마도지석. 마도는 갈마자 씁니다. 갈마. 도는 칼도자. 칼을 가는 거가. 칼을 가는 돌 같아. 자, 쇠로 돼 있죠. 자, 그럼 돌이에요. 숫돌이에요, 숫돌. 막 갈아. 갈다 보면 칼에 신경 쓰는데 이 숫돌이 닳겠어요, 안 닳겠어요? 닳긴 닳겠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막 어느 순간에 불견기손, 그 더러짐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 하지만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착한 행동을 작아도 웬만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도 작으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자, 물건을 훔치는 나쁜 학생이 있었다고 칩시다. 나쁜 아이가. 처음부터 핸드폰을 훔쳤을까요? 처음부터 더 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훔쳤을까요? 100원짜리 볼펜, 연필, 지우개,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처음에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그 꺼리낌
무뎌지는 거야. 이미 꺼리낌은 무뎌지고 그 기쁨은 커. 그래서 점점 무뎌지면 무뎌짐수록 그게 커지는 거죠. 얻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소도둑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 그 소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논밭을 다 가는 거예요. 소를 훔쳐가. 그 농경사회에서 제일 큰 도둑이 뭐예요? 소도둑인 거죠. 바늘은 가장 최소 단위로 본 거고. 자, 처음부터 소를 훔쳤을까요? 아니란 뜻이지. 바늘에서 바로 소로 갔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물들어간다는 거. 그게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은 뭐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느껴진다, 못 느껴진다? 못 느껴지는 거. 그게 선현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은혜와 의로움을 널리 베풀어라. 좋은 행동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 하처. 인생이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날지 몰라. 내가 친구를 막 혼내키고 나쁜 짓을 했어요. 때리고 못 살게 굴었어.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힘이 세가지고 걔를 때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죠. 고발되고 경찰에 와서 잡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때렸던 친구가 검사님이 돼가지고 검사가 돼서 앉아있고 나는 만약 피의자로 돼 있어. 그러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평소에 못 살게 보고. 그 다음 나의 억울함을 막 호소해.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니야. 그 검사는 나를 때렸던 그 친구는 믿어주겠어, 안 믿어주겠어요? 평소 행실을 아니까 안 믿어주겠죠. 살다 보면 수원 맡겨라라. 원수를 가급적이면 맺지 마라. 가급적이면 원수를, 나쁜 사람, 나와 나쁜 관계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란 얘기죠. 좀 비겁하긴 해요. 그죠?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관대로 살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떳떳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수를 맺지 말라라는 뜻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명심보감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 왜냐면 이래서 그래. 그리고 안 그러면 그래. 협박이 들어가 있어. 자, 명심보감에 협박 들어있다면 믿겠어요? 정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글인데 거기에 협박이 들어있어. 협박. 그 협박이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착한 일 웬만하면 하고 나쁜 일 웬만하면 하지 마.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풀이 자라듯 풀밭에 풀이 자라듯 네가 착한 행동을 해도 안 보이지만 잘하고 있고 네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그 숫돌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달아져 가지고 너는 결국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협박이 뭐냐? 너 그렇게 나쁜 행동하고 계속해서 누구 친구 못 살게 굴고 그러잖아? 그럼 너 나중에 네 옆에 사람 있겠니? 그 사람 안 만나겠어? 나중에 나쁜 행동하고 친구 못 살게 굴었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같이 친구로서 만나게 되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죠. 보기도 싫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학창시절의 친구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 나쁜 행동을 했던 그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아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돈 빌려갔다가 안 갚고 때리고 이런 친구랑 절대 같이 사업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협박. 나중에 세상 내가 살아보니까 언젠간 만나더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쁜 짓 하지 마라. 협박입니다. 자, 명심보감은 글을 읽다 보면 선현들이 참 배치가 여러 개 있다 보면 이렇게 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근데 안 그러면 그런다? 라고 협박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보면 또 명심보감도 재밌어요. 자, 어떻게 명심보감이란 책이 착한 책인 줄 알았는데 협박서예요. 협박서.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어휘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공부를 하게 해드릴게요. 연계. 자, 여러분 연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계. 자, 비교적 나이 어린 이성을 연계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데 중2의 여자친구를 사귀어. 내가 고2인데 중2의 여자친구를 사귀어. 연계 사귀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연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YOUNG. 어리다. 영어 플러스 닭개자. 어린 닭.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연계라는 말은 이제 연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삼계탕 끓일 때 뚝배기가 있어요. 그 뚝배기에 몸보신을 위해서 여기다가 약재를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너무 큰 닭이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병아리 배를 갈라서 거기다 대추 넣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뚜껑 딱 열었어. 병아리가 이러고 있어. 먹고 싶어, 먹기 싫어. 여러분 먹기 싫죠. 그러니까 딱 아주 큰 닭과 병아리 그 사이에 그 연한 닭, 먹기 좋은 닭을 이제 연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연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고 그냥 저게 연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에도 연계란 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 어린 이성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참 뭐 연계백숙 하면서 한참 노래도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잘까봐. 왜냐면 명심보감이 조금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원래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화가 납니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어휘 깊이 생각하기를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자, 태웅 학생.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 근데 솔직히 낳아주고 길러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죠? 그래도 뭐 맞아요. 자, 영준 학생? 네. 그럼 엄마가 언제 제일 미워요? 언제 제일 화나요? 화낼 때. 예? 화낼 때요. 화낼 때.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엄마, 아빠가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네. 근데 고맙지는 않죠. 잘 느껴지진 않죠. 네. 예. 그리고 서운할 때는 있죠. 네. 그러면 내가 나쁜 페류난가? 나쁜 놈인가? 나쁜 아이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장 한번 볼까요? 효도에 관련돼 가지고 부해생아.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부모님 낳아주고 힘들게 나를 기르셨도다. 응? 깊은 은혜를 욕보 심은인된 호천만극이로다. 자,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데 너무 하늘 같아서 갚을 길이 없네. 이 문장 보면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이 문장 보면 효도란 뜻. 근데 너무 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아까 얘기 너무 컸지? 간단하게 효자지 사치냐 거적치 기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병적치 기운이라.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는 정말 공경을 다하라는 뜻이야. 공손하라는 뜻이야. 공손.
대부분 말 버릇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효도를 정말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방법을 얘기한 거죠. 부모님한테 공손하고 살 때는 같이 함께 있을 때는 공경을 다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란 얘기야. 응? 노래도 불러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쇼핑 갈 때 그다음에 옷 이거 괜찮니? 그러면 아무거나 입어 이러지 말고 엄마 그거 잘 어울리고 이거 이 옷 다시 코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죠. 즐겁게 해주리고 아프면 여러분 아플 때는 항상 엄마 옆에 있잖아요. 엄마 아플 때는 엄마 아프대 빨리 와. 친구하고 동생하고 오빠나 형한테 미루잖아요. 아빠한테. 본인은 옆에 와서 엄마 괜찮아? 한마디. 영혼 없는 한마디죠. 그냥 명심보감은 이렇게 해놓고 협박합니다. 효어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신기부르면 자하효원이리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고 하기 싫지. 그러니까 나 명심보감인데 협박 하나 할까? 자 우리 지혜 학생? 내가 부모 됐을 때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했으면 좋겠죠? 네. 여기 있는 모든 학생 내가 부모 됐을 때 내 자식이 효도했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 명심보감의 협박 간단합니다. 응? 네가 효도하면 그거 보고 자란 네 아들은 너한테 효도할 거고 네가 효도 안 하고 뒤에서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몰라 진짜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 했던 거 다 듣고 자란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 자식이 분명히 똑같이 행동할 거란 얘기지. 협박입니다. 협박. 리얼하죠. 돌아보게 되는 거야. 자, 고면하는 걸 부모님 정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모실 때는 이렇게 모시고 편찮으실 때는 걱정을 다 해라. 근데 포인트는 뭐다? 협박 하나. 너 효도해야 돼. 만약에 네가 효도받고 싶지 않으면 안 그래도 상관없지만 아까 물어봤지만 너희들 효도받고 싶었잖아. 너희들 효도받고 싶으면 효도해야지. 안 그러면 세상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주고받는 것 주고 달라고 해야지. 만약 친구한테 뭔가를 줬는데 안 오면 화나요 안 나요? 그죠? 부모님한테 주지도 않고 내 자식한테 요구하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제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금 꼭 이 은혜는 고마움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갚지 마라.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갚지 마. 나한테 갚지 마. 아버지 왜요? 왜냐면 아니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은 갚으라고 하고 야 너 다 써놨어. 너 나중에 이자 쳐서 다 받을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는 갚지 말라고 하세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못 갚았어. 말 다 잘 안 나와. 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못 갚았어. 너도 나한테 갚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 주게 돼 있어. 누구한테요? 네 자식한테.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너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 네? 줬는데 받아야죠. 너도 못 받아. 그리고 서운해하지 마. 네 아들은 네 자식한테 주고 못 받을 거야. 쌤쌤이야.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주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부모가 돼서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정말 누군가를 끔찍히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됐을 때 주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용납이 돼요. 응? 아셨죠? 자, 이제 또 중간중간 하나 어휘 깊이 생각하기. 여러분들 배추라고 하죠, 배추. 배추는 백채, 흰백자, 채소, 채자. 흰 채소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김치 하는데 이 김치라는 것도 침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침채는 잠길 침자에 채소 채자. 그러니까는 소금물에 이렇게 채소를 담갔다 절였다가 뺀 것을 침채라고 했는데 이것이 침채, 딤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치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몸가짐 바르게 하기. 자, 여러분 말 조심해야죠. 왜 말 조심해야 돼요? 응? 칼로 찌르는 것도 아픈데 말로 찌르는 것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칼로 찌르면 상처가 보이는데 말로 찌르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너무 아파요. 쉽게 아물지도 않아. 자, 그래서 말 조심해라. 언부중리면 불여 불언이니라. 이런 부중이면 천어무용이니라. 말이 어떤 이치에, 사람 사는 어떤 도리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침묵해라. 침묵이 낫다.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100마디 말 잘하다가 한마디 말 잘못하면 그 전에 잘했던 내용이 한순간에 사그라진다. 그래서 한 얘기 하죠. 입과 혀는 구설자 화환지문이요 멸신지부야라.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근원이다, 문이다. 그 다음 몸을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토끼다. 입이다. 말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얘기 또 하죠. 상인지어 환시자상이니 하멸분인이면 선호기군이라. 근데 쟤가 쟤 나쁘게 했잖아요. 그치? 친구가 막 욕하고 나쁜 말로 막 나를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기분 나빠가지고 중거 없이 미운 애 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막 내뱉었어요. 응?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라 그래요. 자, 상인지어 환시자상. 말은 돌고 돌아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래요. 말은 돌고 돌아서 자기를 찌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자, 입에 피를 머금었어요. 피를. 상대가 막 뭐라 한다고, 상대가 지금 욕하면서 상스러운 소리를 계속 막 쏟아내요. 그러면 피를 한 모금 마셔. 니 나한테 나쁘게 했어? 뱉었어. 하하하하하. 왜요? 얼굴에 막 피 막 묻고 얘가 웃기거든. 하하하. 거봐, 나한테 나쁜 행동하니까 너도 너도 피 이런 모습. 야, 씨. 자기 입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죠. 거울 봐봐요. 똑같다는 거죠. 응? 자, 내가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나쁜 말을 갑자기 피를 머금었다고 생각하면 돼. 피를 먹어. 근데 만약에 진짜 안 뱉으면 죽을 것 같아. 뱉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해되나요?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가끔 살아있을 때 용납이 되는 거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한마디 뱉고 사과하고 잘 지내면 되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들하고 지낼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뭐요? 내가 지금 뭘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
독설 하면서 하하하하하 자기 얼굴 거울 한번 갖다 딱 대보세요. 다른 거죠. 자, 과전불람리 했죠. 이제는 말 아까 했던 것들은 협박인 거예요. 협박. 항상 명심보고하면 뭐가 들어있다? 아 이렇게 해. 아유, 하는 방법은 대충 이런 게 있고 안 해? 하기 싫어? 그럼 너 네 입에 피 흘리고 있을 거야. 탁 하면 네 입에도 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정말 좋은 얘기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은근히 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 그래? 그럼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행동 같은 경우는 자 행동을 조심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명심보감을 얘기하냐면 과전불람리하고 이하 부정간이라. 오이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으면 어떻게 돼요? 오이를 딴다고 오이를 받죠. 그 다음에 이하 부정간, 오얏나무. 오얏은 자두예요. 자두나무 밑에서 여기서 막 갓을 고쳐 쓰고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자두를 딴다고 생각하겠잖아요. 그래서 공연하게 의심을 받겠죠. 그런 행동은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행동 중에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나를 해로운 사람이고 내게 해로운 사람이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개 할게요. 자, 나한테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해주는 사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배우야.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잘했어. 괜찮아. 이런 얘기만 듣고 싶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조금 될까요? 힘은 나겠지. 하지만 어떤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라면 나 모니터링 해주고 야 여기서 눈 깜빡임 너무 많았어. 여기서 괜히 머리를 잡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어. 응? 여기서의 눈빛 연기는 약간 조금 오버한기가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씩 모니터링 해주는 친구 처음에 들을 때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싫어. 자기 못한 거 얘기해 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내 스승인 거지. 나를 바로 잡아준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 중오지 필찰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해. 야,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오는 것 확인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수많은 카톡,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그랬대? 이런 나쁜. 전부 다 그 말들, 이것들 살피지 않고 하는 말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박하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안 하면 손인 종 자실이요 의세화 상수라. 너 그렇게 남 해치면 너도 다쳐. 세상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기를 때렸어. 마음에 심어두겠어? 심어두지 않겠어요? 심어두겠죠. 언젠가는 나를 때리려 하겠죠. 내가 많이 때리고 다녔어. 내가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생각할 게 뭐냐? 나한테 와서 때릴 사람들이 많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 이해되죠? 자, 언어. 권면하는 글. 차라리 이치 않는 말이면 하지 말 말은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너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 마. 침묵이 차라리 낫다. 입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애들이 못 살게 구고 그런다고 해서 막 네가 더 반응해가지고 걔한테 나쁜 말을 뱉는 것, 그것은 네가 피를 머금고 뱉는 거야. 네 입도 더러워. 협박, 진심 어린 충고들. 자, 여기서도 의심받을 짓 하지 마.
웬만하면 의심받을 짓 가급적이면 하지 마. 그리고 너에게 좋은 말, 나쁜 말 해주는 친구, 너의 잘못을 충고해주는 친구를 너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일 준비도 좀 하고 그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싫다고 해서 무조건 막 똑같이 싫어하지 말고 잘 살펴봐. 네가 봐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고 미워하는 건. 정말 네가 살펴봤는데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좋아해도 되고. 왜 남의 말을 믿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 이거죠. 자, 협박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면 그게 다 너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왜 친구 때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모든 친구가 전부 다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고 미워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옆에 있겠어요? 내 옆에 없겠어요? 내 옆에 없죠. 내가 때린 행동이 직접적으로 똑같이 돌아오진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 소심한 복수 알죠? 걔가 때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때릴 수 없지만 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 같은 게 있어요. 하면서 또 이건, 근데 나는 그 사람 당사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그런 게 쌓이고 그러면 나의 사회생활은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어휘 깊이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장난과 작란. 주로 어린이들이 이제 장난친다고 그러죠? 지을 짝자에 어지러울 난자야. 장난이란 말은 이제 어지러움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명심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명심보감이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자, 처음에 했던 얘기 생각나시죠? 우리가 인간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응? 자기 항상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소년들은 명심보감, 행동. 그 행동을 따라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게 기준점이야. 이게 기준적으로 봤을 때 너의 행동,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부분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행동은 좋은 행동이다, 안 좋은 행동이다. 느껴지는 거죠. 어떤 기준이 되는 글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굴을 볼 때는 거울이 필요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볼 때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좋은 글귀를 보고 자신을 반성해 보면 자기가 현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명심보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